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산을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을 보도록 하세요. 각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산화제법은 수심 1m 이하의 경우 호기성 세균의 산소 공급원은 조류와 균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산소 공급원이라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세균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은 뭐가 되는 거죠? 조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균류는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접촉산화법, 생물막법을 이용한 처리 방식의 일종으로 포기조의 접촉 여제를 침적해서 교반시켜 처리한다. 포기조라는 것은 우리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반응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살수여상법은 연모타에 따른 악취나 파리의 이상번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살수여상법에서는 여러분들 부착성장식으로 연모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살수여상법에서. 다음에 회전원방법은 미생물의 부착성장형으로 설러지의 반송이 필요 없다. 우리가 부착성장식은 설러지 반송이 필요 없고, 반면에 부유성장식이 되는 활성설러지법에서는 미생물의 설러지의 반송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 그래서 31번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합폐수 처리시설의 일반적인 처리 계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했을 때 어떤 형태를 기억을 하시느냐 하면, 자, 가장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포기조입니다. 포기조. 포기조가 반응조거든요. 그래서 포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최종 침전지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1차 침전지가 나오게 돼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처리의 기본 개념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1차 침전지 왼쪽에는 모래나 자갈을 처리하는 침사지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최종 침전지 오른쪽에서는 여러분 소독조가 들어갑니다. 소독조. 그래서 소독조에서 소독을 하고 방류를 하는 거죠. 이 순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침전지를 먼저 찾아볼까요? 자, 1차 침전지, 여러분 1차 침전지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포기조. 그래서 1차 침전지 다음에 포기조가 있는 걸 찾으시면, 자, 정답은 나번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1차 포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1차 침전지, 그리고 1차 침전지 왼쪽에 침사지, 그리고 포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최종 침전지가 있고 소독조가 있는데, 순서상으로는 다 나열을 못 하거든요. 상당히 장치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략되더라도 순서가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이 유기물로 오염되었을 경우에 자정 과정을 오염으로부터 하천 유화 거리에 따라서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 네 가지 단계로 구별한다. 보기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단계는, 여기서 유기물로 오염이 됐다는 소리는 주로 BOD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존산소의 농도가 아주 낮거나 때로는 거의 없어서 부패 상태에 이르는다고 그랬어요. 부패 상태라는 것은 혐기성 상태죠.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반응 단계에 보시면 분해지대와 활발한 분해지대와 회복지대, 정수지대에서 혐기성 단계는 분해를 아주 많이 하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활발한 분해지대만 혐기성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색은 짙은 회색을 나타내고 암모니아나 황화수소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게 되면 흑색과 점성질이 있는 퇴적 물질이 생기고 기포방울이 수면으로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또 핵심은 암모니아죠. 그래서 NH3가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혐기성 분해가 진행되어서 수중의 탄산가스 농도나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자, 반면에 회복지대 같은 경우에서는 질소 화합물 중에서 NO2, NO3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수지대에서는 NO3, 활발한 분해지대에서는 NH3.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소 화합물의 발생을 보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라는 거. 혐기성은 활발한 분해지대밖에 없고, 그리고 각 단계마다 발생되는 질소 화합물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BOD가 200mg/L이고 폐수량이 1500m의 삼성포대인 폐수를 활성산화 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FMB가 0.4kg/kg, kg/kg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는 퍼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MLSS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1500mg/L로 운전하기 위해서 포기조의 용적은, 자, 여러분들 FMB가 나오면 이 FMB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FMB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FMB라는 것은 F라는 게 뭐죠? 먹입니다. M이라는 것은 미생물. 그래서 앞으로 FMB가 나오면 먹이 나누기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먹이는 뭐가 될까요? 먹이는 BOD가 됩니다. 미생물은 MLSS가 되는 거죠. 그래서 BOD와 한 쌍은 Q, MLSS와 한 쌍은 포기조의 용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게 되면, 자, FMB가 얼마가 나와 있죠? 0.4니까 따라서 0.4 per day는 BOD가 얼마예요? BOD는 200mg/L. 자, 그리고 폐수량은 1500입니다. 1500m의 삼성 per day. 자, 그리고 MLSS 미생물은 1500. 여러분들 지금 폐수량과 미생물의 값은 똑같네요. 그죠? 1500mg/L 곱하기 최적 포위. 그럼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 최적 포위를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적 포위와 대각선으로 곱한 0.4 per day를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1500, 1500이 없어지니까 200 나누기 0.4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00 나누기 0.4를 하게 되면 따라서 V라는 값은 얼마가 되나요? 500m의 삼성이 되죠. 자, 그래서 500m의 삼성이 되니까 정답은 라번. 그래서 식을 나타냈을 때도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 말로 적어주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식을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FMB는 먹이 나누기 미생물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속에 녹는 산소의 양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의 분압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분압이라는 것은 압력입니다. 압력. 분압은 압력이에요. 겨울철보다는 기압이 낮은 여름철에 강이나 호수에 살고 있는 어표류의 질식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압이라는 압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름철에서는 압력도 있지만 온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는 온도와 압력이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물에 산소가 잘 녹느냐 잘 안 녹느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라는 O2는 난용성 물질이죠. 그래서 잘 안 녹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법칙에 적용받아요? 헨리 법칙에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헨리 법칙이라는 식을 나타냈을 때도 분압 P는 헨리 상수 곱하기 농도 C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헨리 법칙이 정답입니다.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 전부 다 헨리 법칙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기체는 헨리 법칙에 적용받지 않고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는 헨리 법칙에 적용을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6번 문제 보면 쓰레기 수거 시의 수거 자극 간의 노동력을 비교한 MHT를 옳게 설명한 것은, MHT라는 것은 man hour ton. 그래서 man이라는 것은 수거 인부수, hour라는 것은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 톤이라는 것은 수거 폐기물입니다. 자, 따라서 수거 인부 1인이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MHT라는 값이 우리가 수거 효율을 나타내는 값인데, MHT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방울수라 하면, 자, 여기서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정제수 몇 방울을 적하였을 때 1ml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방울수를 실험을 했을 때, 실험이라는 것은 상온에서 하죠. 시험은 상온에서 합니다. 그럼 상온이 몇 도예요? 상온은 15에서 25도씨.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수질은 20도씨를 기준해요. 그래서 20도씨에서 몇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부피가 몇 ml? 1ml. 그래서 방울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울수라고 하면 20도씨 20방울 1ml.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서 상당히 잘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매립지에서 복토를 하여 덮개 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덮개 시설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매립장에서 덮개 시설이라는 게 뭘까요? 덮개 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매립한 다음에 폐기물 위에 복토를 하는 것을 덮개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복토를 하느냐? 자, 한번 찾아볼까요? 가번에 악취 발생 억제, 나번에 해충 및 야생동물의 번식 방지, 다번에 쓰레기의 비산 방지, 라번에 식물 성장의 억제. 자,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덮개 시설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에 보시게 되면 강도 I의 단색광이 정색액을 통과했을 때 그 빛의 80%가 흡수되었다며 흑광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광도 A라는 것은 로그 T분의 1이에요. 이 T라는 것이 투과율입니다. 투과율. 그러면 지금 여러분 팁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투과율 플러스 흡수율은 100%예요. 그런데 문제처럼 80%가 흡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과 퍼센트는 얼마가 되는 거죠? 20%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흡수율이 아니라 투과 퍼센트 또는 투과율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흡수율로 주어질 수도 있고 투과율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과율로 주어지든 흡수율로 주어지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투과율이라는 거. 자, 따라서 T자리에 20%의 투과율을 가지니까 0.1을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0.699가 나오겠죠. 그래서 로그 취하고 1 나누기 0.1을 하시면 0.699가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되겠죠.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철과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수거된 폐기물로부터 선별하는 데 적합한 선별 방법은 철을 선별하는 방법이에요. 철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죠? 자석에 붙어요. 그래서 자석 선별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1번 다음 설러지 처리 공정 중에서 계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설러지 처리 공정 항상 이렇게 처리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물을 처리하는 공정이 있고 설러지를 처리하는 공정이 있는데 물을 처리한다는 소리는 하수나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 물을 처리하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물을 처리했을 때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많이 먹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라앉은 설러지를 우리가 설러지 처리 공정으로 보내서 설러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러지를 처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처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계량이라는 것은 설러지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수분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설러지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수분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곧 설러지를 제거하는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수분이 잘 처리가 안 되니까 수분 처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계량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계량이라는 것은 약품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을 주입을 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계량 단계. 자,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계량 단계는 세정, 목적은 탈수성 향성.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41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러지 계량의 단계를 묻는 경우와 목적을 묻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를 물으면 세정이 정답이 되고 그리고 목적을 물으면 탈수성 향상이 된다는 거죠. 정답은 라번이에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에 보면 투입량이 1톤/h이고 회수량이 600kg/h, 그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550kg/h, 제거량이 400kg/h, 그 중에 회수 대상 물질이 770kg/h, 회수율을 리에테마식에 의해서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통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개통도라는 것은 선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별기로 들어가는 양을 투입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별기에서 회수되는 것을 회수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별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제거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투입량이 얼마냐 하면 1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입량 1톤은 1000kg입니다. 그리고 회수량이 600kg이에요. 그래서 회수량이 600kg per hour. 자, 단위까지 제가 기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거량이 400입니다. 제거량이 400kg per hour.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투입량과 제거량과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있고 비회수 대상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회수 대상 물질을 X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XI, YI. 그래서 XI라는 것은 투입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YI라는 것은 투입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회수량을 여러분들이 XC 또는 YC로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XC라는 것은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YC라는 것은 회수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 자, 그리고 제거량이라는 것은 제로로 표현합니다. X0, Y0로 표현해요. 그래서 X0는 제거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Y0는 우리가 제거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에요. 그러면 X0와 XC를 합치면 XI가 됩니다. 그리고 Y0와 YC를 합치면 YI가 되죠. 다시 말해서 제거량과 회수량을 합치면 투입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kg과 600kg을 더하면 1000kg, 1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서를 보겠습니다. 회수량 600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550이에요. 그래서 XC가 550kg per hour. 자, 그리고 비회수 대상 물질은 600에서 550이 회수됐으니까 비회수 대상 물질은 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거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70이에요. 그러면 제거량 400 중에서 회수 대상은 70입니다. 그러면 비회수 대상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I는 얼마죠? 550 플러스 70이 되니까 620이 되나요? 자, 그 다음 YI라는 것은 330에서 50을 더하니까 38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리에테마식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에테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시피 이 식이에요. XC 나누기 XI 마이너스 YC 나누기 YI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타내는 식은 리에테마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월열식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월열식 같은 경우에서는 자, 월열식 같은 경우에서는 월열식에서 선별 효율은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월열식과 여러분 리에테마식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개통도만 나타내면 XC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XC 자리에 550 그리고 XI 자리에 620 그리고 YC 자리에 550 YC 자리에 50 그 다음에 YI 자리에 380 그래서 계산하면 75.55%가 나와요. 반면 월열식을 쓴다고 하면 XC 자리에 550 XI 자리에 620 Y0 자리에 330 YI 자리에 380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개통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팁에서는 여러분들 각각의 값을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도 개통도를 여러분 선별기를 기준해서 개통도를 모르면 실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준 개통도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번을 보시게 되면요. 다음 중에서 고상 폐기물을 정의했을 때 고형물의 함량 기준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팁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팁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팁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이 문제는 고상 폐기물을 물을 수도 있고 반고상 폐기물을 물을 수도 있고 액상 폐기물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상 폐기물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알고 있는 거죠. 반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이에요.
따라서 15% 이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고상. 5% 이하가 되면 반고상, 액상. 그래서 반고상 폐기물을 이용해서 고상 폐기물과 액상 폐기물을 같이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데 고상과 반고상과 액상을 묻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항상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정리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 15% 미만이면 반고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반고상 하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반고상 폐기물은 고형물이 5에서 15%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고형물이 15% 이상이 되면은 고형물이 많아지니까 고상이 되겠죠. 반면에 5% 이하가 되면 고형물이 작아지니까 액상. 그리고 5에서 15%는 반고상.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번에 보면 분뇨 처리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뇨 처리의 목적입니다. 가번에 최종 생성물의 감량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안정화, 그리고 위생적으로 안전화, 설러지의 균일화. 균일화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목적에 보시면 안전화, 감량화, 안정화, 무해화. 그래서 네 가지의 분뇨 처리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압축기를 사용해서 어떤 쓰레기를 압축하였더니 처음 부피의 4분의 1이 되었다. 이때 압축비는? 그럼 여러분들 처음 부피라는 것은 처음 부피의 4분의 1이 되었다는 소리는 변화된 부피가 처음 부피의 4분의 1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처음 부피라는 V1은 얼마일까요? V1은 1이죠. 기준 물질이니까. 그래서 압축비는 V1 나누기 V2니까 V1이 1, V2가 4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4라는 압축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에 관계되는 계산하는 문제의 이론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6번 매립지역 선정 시의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립지역을 선정을 하기 위한 고려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번에 매립 후에 덮을 수 있는 충분한 흙이 있어야 하며 절토의 용이성 등의 흙의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 용지 매수가 쉽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다음에 입지 선정 후에 약이 될 주민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 지하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낮은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지하수 침투가 용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하수 침투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60%인 폐기물을 1000kg을 건조시켜서 함수율을 25%로 건조시켰을 때 건조 후에 폐기물의 중량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함수율이 60%예요. 그리고 건조를 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P1이 60% 그리고 W1이 1000kg이죠. 그리고 건조시킨 후에 함수율이 25% 그럼 P2예요. 그리고 건조 후에 폐기물의 중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W2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쓰레기 양과 함수율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공식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 꼭 기억을 하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러면 W1이라는 것은 1000kg, P1이라는 것은 60%, P2는 25%. 따라서 W2를 계산하니까 533.33kg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톤으로 계산하로 되어 있죠. 톤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시면 되죠. 1톤은 10의 3승 kg이니까. 그래서 0.53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부분 문제를 계산했을 때는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발되는 수분량이라는 것은 W1-W2가 되니까 W1이 지금 1000kg, W2가 533kg. 그래서 그 차만큼 정발되는 수분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도시 쓰레기에 대해서 성분별로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쓰레기의 평균 수분 함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중량비와 수분 함량을 각각을 곱해서 100으로 나눠주셔도 돼요. 이거는 세 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5% 곱하기 70% 플러스
30% 곱하기 8. 그리고 플러스 25% 플러스 6% 나누기 100.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중량비나 수분 함량 중에서 하나를 퍼센트를 떼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자, 먼저 중량비를 그대로 쓰면 45% 플러스 0.7 플러스 30% 플러스 0.08 플러스 25 곱하기 0.06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수분 함량을 그대로 놔두면 중량비를 100으로 나눕니다. 0.45 곱하기 70 플러스 0.3 플러스 8 플러스 0.25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서 퍼센트를 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그대로 값이 나오고, 퍼센트를 둘 다 그대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100을 나눠주시면 값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35.4%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49번에 보면 5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10만 미터의 삼성의 쓰레기를 소각했다. 이 쓰레기의 밀도가 0.4톤/미터의 삼성이며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단위를 보겠습니다. 단위를.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kg/인 1이에요. 그러면 kg/1이라는 것은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쓰레기 양이 일주일에 10만 미터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필요한 거는 kg이니까 중량으로 바꿔야 되죠. 그런데 뭐가 주어졌어요? 0.4톤/미터의 삼성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위를, 중량과 체적의 단위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시게 되면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톤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곱할 때 여러분 0.4톤이라는 것은 400kg/미터의 삼성이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곱하시면 돼요. 그럼 kg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를 일주일은 7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기 인구수 500만 명.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장소가 조금 작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kg/인일이다. 자, 먼저 폐기물의 양을, 쓰레기 양을 먼저 나타내겠습니다. 쓰레기가 10만 미터의 삼성/주예요. 자, 그런 다음에 400kg/미터의 삼성이라는 밀도로 곱해주시면, 자, 단위가 지금 어떻게 되죠?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kg/주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1주는 7일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kg/일. 마지막으로 인구수 500만 명. 그래서 kg/인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한 단위 환산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따라서 정답을 계산하면 1.14가 나오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공기비의 정의를 옳게 나타낸 것은, 공기비라고 하면 M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M이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나눠준 값을 뜻해요. 그래서 실제 공기량이 A, 이론 공기량을 A0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공기비의 정의니까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 간의 B가 정답이 되죠. 바로 라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를 퇴비화시킬 때의 적정 CMB의 범위를 물었어요. 그래서 C라는 것은 탄소입니다. N이라는 것은 질소예요.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비를 묻게 되네요.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비는 약 30이 가장 적정한 범위니까 30 전후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52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고정날과 가동날의 교차에 의해서 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파쇄 속도가 느린 편이며 주로 목재류, 플라스틱, 종이류 파쇄에 많이 사용되고 왕복식이나 회전식 등이 해당하는 파쇄기의 종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날과 가동날이에요. 날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칼날을 이용해서 파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칼날을 이용해서 파쇄한다는 게 뭐죠? 전단 파쇄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단 파쇄기와 여러분들 충격 파쇄기의 비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단 파쇄기는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파쇄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이물질 혼입에 약하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3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침출수 중에 남분해성 유기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침출수 같은 경우에서는 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분해성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촉매를 폐수 처리장입니다. 철촉매를 과량으로 주입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시약이라는 것은 H2O2. H2O2가 뭐죠?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시약 과산화수소를 서서히 주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pH를 조절하죠. pH를 3에서 5 또는 3에서 4.5로 조절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강산화제가 발생을 해요. 강산화제가 여기서 뭐예요? OH 라디칼이에요. 그러면 OH 라디칼이라는 강산화제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COD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COD가 분해되니까 COD가 없어지고 어떤 물질로 전환이 되는 거죠? BOD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D가 감소하고 BOD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죠. 자, 따라서 침출수를 남분해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고 그랬으니까 펜턴 처리 또는 시약은 펜턴 시약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의 발열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시험 장비는 발열량을 측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열량을 측정하는 장비는 범벅 칼로리미터가 되니까 정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55번 문제입니다. 자, 55번에 보면 어느 도시 쓰레기의 조성이 탄소가 50%, 수소가 5%, 산소가 39%, 질소가 3%, 황이 0.5%, 회분 2.5%일 때 고의 발열량은 듀룡의 식을 이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듀룡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의 발열량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듀룡 공식은 여러분들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자, 고의 발열량을 구하는 듀룡 공식, 고의 발열량 HH는 8100C 플러스 34000H-8분의 5 플러스 2500S예요. 그럼 C라는 것은 탄소의 함량이니까 탄소가 50%니까 0.5를 대입합니다. H는 수소죠. 그래서 수소가 5%니까 H는 0.05. 그리고 O는 산소예요. 산소는 39%니까 O는 0.39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S는 황의 함량이에요. S가 0.5%니까 0.005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4105kcal per kg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4100 정도가 나오니까 정답은 나번. 그래서 듀룡 공식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듀룡 공식은 다음의 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100C 플러스 34250H-8분의 5 플러스 2250S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34000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34250을 쓰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주로 34000을 쓰니까 팁이라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딱 하나로 일괄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진동수가 100Hz, 속도가 50m/s인 파동의 파장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러면 파장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단위가 미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도와 헤럴츠가 있어요. 속도와 헤럴츠가 있는데 미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0m/s에서 미터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50에서 진동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50m/s에서 100Hz를 나눠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죠. 얼마가 되느냐면 0.5m.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돼요. 왜? 여기서 우리가 파장이라는 것은 속도에서 진동수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라는 값에서 진동수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7번 문제 보면 환경 기준 중에서 소음 측정 전 및 측정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여러분 0.5m 이상도 하나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다. 다음에 5개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일반 지역의 경우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의 지면이 0.5m 높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장애물이 없는 지점의 지면이는 0.5m 높이가 아니라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1.2에서 1.5m 높이로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틀린 설명은 라번이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진동 레벨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직 진동 레벨의 단위로 옳은 것은 수직 진동 레벨은 데시벨 V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음량 파워 레벨이 125dB인 기계의 음량 파워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음량 파워 레벨이라는 게 PWL이죠. 그러면 10 로그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야 있습니다. W 나누기 W0인데 W0라는 기준값은 미리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W0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12선 와트예요. 자, 그 다음에 W라는 값은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향 파워 레벨이 125dB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PWL이라는 값이 125dB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W0가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예요. 그러면 대입을 하시면 PWL에 125dB 그리고 10로그 W0의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분의 W. 그래서 W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을 여러분들 왼쪽에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로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산기에 보면 로그 바로 밑에 10의 x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ln 같은 경우에는 2x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역수가 되는 관계인데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는 10의 x를 취해 주시면 로그가 없어져요. 따라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게 되면 자, 여기서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3.16W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3.16이라는 와트가 나오니까 정답이 3.1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0dB과 80dB인 두 소음의 합성 레벨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합성 소음도를 구하는 여러분들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L은 10로그 10의 10분의 L1 플러스 10의 10분의 L2. 그래서 지금 두 개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 자체 내에서 L1 자리에 70 그리고 L2 자리에 80dB를 대입을 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공식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공식이 바르게 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값을 계산하면 80dB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60번의 정답은 여기서 가번이 아니죠. 자,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대입을 바르게 해놓은 것은 가번이 아니라 몇 번이 되나요? 10분의 70, 10분의 80이 돼야 되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답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세운 것만큼 꾸준하게 항상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